여러분, 혹시 2025년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놀라운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얀마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수녀가 예언한 우리 미래에 대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혹시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불안하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불안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은 종종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보통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지요. 우리가 지금 함께 알아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 그 아이가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미얀마의 깊은 산속, 세상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전통이 숨쉬는 곳이었자 마을 사람들은 조상의 지혜를 따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바로 그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0일에 마을 전체가 이상한 기온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번개가 마을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의 진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잉마운, 마을에서 존경받는 약초 지식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을의 노인 툰일은 말합니다. 폭풍이 갑자기 몰아쳤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두 개의 무지개가 나타났죠. 밤에 무지개가 뜬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방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잉마움은 출산 중에 방 전체가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그녀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형상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처음에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가 천천히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나잉마움은 회상합니다. 그 빛과 그 비전은 내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케이투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미얀마어로 승리의 수수함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그저 출산의 고통 속에서 겪은 환각이라며 회의적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신성한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의 샤먼인 마웅투는 설명합니다.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는 자연이 모든 힘을 다해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번개, 비, 그리고 쌍무지개는 분명 그런 환영의 표시였죠. 케이투에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나무 아래 앉아있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질문을 던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말할 용기가 있니? 내가 듣는 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목소리는 항상 물었습니다. 어린 케이투에는 이 꿈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투엔가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의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2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탄생 이후 K2의 어린 시절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꿈은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영혼 속에서 깨어난 예언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K2의 놀라운 능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여겼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K2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K2는 갑자기 울음을 퍼뜨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이 곧 말라버릴 거예요. 물을 저장해야 해요.
부모님은 그저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지만 K2에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K2의 아버지는 회상합니다. 그저 두려운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이미 일어날 일을 목격한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어린 수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2의 부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놀랍게도 마을의 주요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계절적으로 가뭄이 올 시기도 아니었고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K2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더 많은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예언들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곤충떼의 침입을 예측했고 마을 사람들이 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큰 폭풍이 올 것을 알려주어 마을 사람들이 집을 보강하고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K2의 예언 덕분에 우리 마을은 많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마을의 장로는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수호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K2회가 7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K2회는 고열에 시달렸고 48시간 동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와 마을의 치유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2회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K2회는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자 땅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 하늘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2회는 깨어난 직후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선들이 종이를 가로지르고 그 위에 빨간 점들이 푸시된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K2회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땅이 흔들릴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요. 이때 K2회의 할머니 노마웅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노마웅은 오랜 세월 마을의 전통 지식을 간직해온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것이 지진의 반진성과 압력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 손녀는 대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노마웅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노마웅의 권유와 K2회의 이전 예언들의 정확성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녀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챙겨 임시의 대피소로 이동했고 정확히 4일 후 K2회의 예언대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은 마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K2회는 마을에서 기탄쇠, 빛의 메신저, 나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과 경외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K2회의 예언 능력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재해나 마을의 작은 사건들에 국한되었던 그녀의 예언은 점차 더 큰 규모의 사건들,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이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수녀의 마음속에서 깨어난 이 특별한 능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곧 미얀마의 작은 마을을 넘어 세계의 무대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속삭임으로 시작된 K2회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를 울리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성장하고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K2회의 존재는 미얀마의 작은 마을을 넘어 점차 더 넓은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에서만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마을을 구한 어린 수녀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폭우가 시작되기 전에 K2회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주민이 말합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준비했고 덕분에 우리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폭우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어린 수녀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K2회를 만나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씩 여행하며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그 신비로운 수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양군에서 온 사업가다 말합니다. K2에는 제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미얀마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그녀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문자는 계획된 여행을 연기하라는 K2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원래 팔 예정이었던 보스가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임은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가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K2의 조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K2를 만난 한 학자는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보는 듯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K2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따라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곧 미얀마 전국의 매체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수녀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2와 그녀의 가족은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했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2023년에 찾아왔습니다. 한 한국인 여행자가 K2를 만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고 그녀와의 대화를 짧은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K2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태양이 3번 꺼질 것입니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징조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 여행자는 돌아와서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어린 수녀의 예언에 열광했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자연재해나 환경 문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꺼진다는 것은 극심한 대기 오염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재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해석은 이것이 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꺼지는 것은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 권력의 쇠퇴를 상징하고 그 후에 새로운 영적 각성과 인류의 부활이 찾아온다는 해석이었습니다. K2의 예언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과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2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그녀의 다음 예언이 무엇일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K2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비전,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 K2의 시선이 북쪽으로 분단된 땅을 향해 돌려졌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점차 더 구체적이고 심오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2025년에 일어날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거부담한 자가 영적 지도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K2는 깊은 영산 상태에서 이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외면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진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3번의 거절은 그를 더욱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3번 거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일까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까요? K2는 이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말과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는 분노와 증오를 넘어 이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는 종종 폭력과 갈등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K2가 예견한 이 지도자는 바른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그는 강제나 위협이 아닌 설득과 영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합니다. K2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를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인물이 이미 공적인 자리에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2N은 이 인물을 역사적인 위대한 지도자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칭기즈 칸의 결단력과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비율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칭기즈 칸은 강력한 결단력과 비전으로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폭력에 봉반되었습니다. 반면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K2N가 예견한 이 지도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의 균형을 이룬 인물로 강인함과 자비로움을 동시에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K2N은 이 인물을 말루이 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얀마어로 이 이름은 마음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이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말루이 칸은 영토라 권력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왕입니다. 그의 왕국은 물리적인 경계가 없으며 그의 권력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존경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분단된 땅을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마음들을 영적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영자, 문화적 지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화합과 이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K2N은 또한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깊어질 때 그는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문법을 의미합니다. K2N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한반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이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선입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가? 말루이 칸의 등장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각성에는 선택이 따릅니다. K2의 예언에서 한반도를 위한 두 가지 가능한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 두 가지 경로를 강력한 상징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2024년 겨울, K2N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깊은 영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두 장의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녀는 영상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한 장은 검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고 다른 한 장은 천천히 은은한 빛을 내며 타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이는 한반도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먼저 검은 불꽃으로 타오르는 종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불꽃은 빠르고 강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재빨리 태워버리고 뒤에는 재만 남깁니다. 이것은 갈등과 대립의 길입니다. 오래된 삼초를 파헤치고 과거의 원한을 되살리는 길이자 이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강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소진시킬 것입니다. 이 묘사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들은 때로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다음 K2N은 천천히 타오르는 두 번째 종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꽃은 부드럽고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빠르게 타오르지 않지만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많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화해와 치유의 길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에 묵이지 않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자 이 길은 더 많은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 결실은 더욱 깊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로는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화해나 포위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K2N은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다했습니다. 이 두 중의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이를 더 자주 들여다보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가 향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봐야 현실입니다. 이 말은 운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K2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 한국 전쟁의 비극, 그리고 이어진 분달의 아픔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때로는 분노와 적대감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공통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깊은 역사적 유대는 분달의 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K2의 예언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갈등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치유와 화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그녀의 비전은 마지막 질문으로 끝납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깊은 도전입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편안한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여는 용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용기, 그리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용기를 말입니다. K2에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에서 그녀와 같은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상징을 사용했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차오는 1920년대 초 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물의 흐름을 통해 대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고 1925년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물은 기억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지가 움직이기 전에 물은 이미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 통찰은 K2의 예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인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파치키류는 2000년대 초반 해안의 속삭임이라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만화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본 해안에 덮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이는 2011년 북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만화에는 바다가 육지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겸손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드가 케이 씨는 20세기 초반 활동한 예언자로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트랜스 상태에서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는 말씀이 무기가 될 때 진실은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대 아틀란티스 문명의 지혜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K2회가 말한 새로운 영적 각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독일의 알로이스 일마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오면 유럽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정치적 변화로 해석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는 기존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서로 다른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 차오는 왜, 파치키려는 파도, 에드가 케이시는 말씀, 알로이스 일마이어는 붉은색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상징들 속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의 불가피성,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영적 각성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언들 속에서 K2의 메시지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과거의 풍채와 미래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발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아시아, 특히 한반도가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아시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K2의 예언에 따르면 아시아는 새로운 영적 각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외부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물리적인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K2에는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분열을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분달은 내면의 분달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달은 단순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결과가 아니다. 더 깊은 영적, 심리적 분열의 외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풍요와 화해는 외부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내면의 치유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K2에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언어, 연민, 기억이라고 정의합니다. 언어는 소통과 이해의 기반입니다. 연민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치유하는 힘입니다. 기억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인본주의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K2에는 예언합니다. 그것은 기술과 영성,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K2의 자신은 이 모든 변화의 초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집단적 재회와 각성의 매개체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운명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K2의 예언은 불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은 진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K2에는 말합니다. 불은 단지 누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 말은 부정과 위기의 시간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K2의 비전에서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K2의 메시지는 정치적 변화를 넘어 내면의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의 갈등과 분열은 우리 내면의 갈등과 분열의 반영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2025년의 비전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형성해 나가는 책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를 만들어 합니다. K2의 마지막 메시지는 신비롭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은 파괴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K2의 예언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 미래를 형성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